여러분, AI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일 좀 도와주는 똑똑한 비서?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한참 더 나아가 볼까 합니다. AI가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바로 사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AI를 생각할 때 그냥 업무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의 진짜 주인공은 도구가 아니라 바로 그 도구를 쓰는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키메라 인재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맞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 염소, 뱀이 합쳐진 바로 그 키메라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기존의 인재상을 우리가 T자형이라고 불렀죠. 한 분야는 깊게 파고들면서 다른 분야로 얕고 넓게 아는 전문가요. 근데 이 키메라 인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T자형이 몇 년에 걸쳐서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라면 키메라 인재는 그냥 필요하면 바로 그 순간 업무 중에 새 스킬을 장착해버리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죠? 굉장히 유동적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종족이 나타나니까 기존의 관리 방식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옛날 규칙, 옛날 플레이북으로는 이들을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많은 리더들이 직면한 위기입니다. 왜 기존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기술 배우는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짧아졌어요. 몇 년 걸리던 걸 몇 시간이면 끝내니까요. 둘째, 예측이 안 돼요. 어제까지 문서 작업하던 신입이 갑자기 데이터 분석 툴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이러니 기존의 경력 사다리나 직급 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죠. 심지어 부하 직원이 상사의 기술력을 순식간에 뛰어넘는 일도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직원들 중 무려 90%가 회사 몰래 비공식적으로 AI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공식적으로 도입한 건 고작 40%예요.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섀도우 AI의 현실입니다. 현장에선 이미 다 쓰고 있는데 회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요. 이건 AI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요.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AI로 생산성을 이만큼 높여봤자 회사에서 알아주거나 보상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뭐하러 자기 능력을 드러내겠어요. 그냥 조용히 자기만 쓰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이 조직에 어떤 위협을 가져오냐면요. 바로 두 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한쪽에서는 AI를 그냥 생각 없이 막 써서 겉만 번지르르한 속은 텅 빈 결과물, 이걸 워크슬롭이라고 부르더군요.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AI를 정말 잘 쓰는 키메라 인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회사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비즈니스 맥락이 없으니까 엉뚱한 문제에다가 엄청나게 훌륭한 답을 내놓는 거죠. 둘 다 문제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위기 속에서 기회는 없을까요?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가장 희소한 자원이 뭔지 그걸 찾아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AI 덕분에 오후 내내 공부하더니 SQL 쿼리를 막 짜요. 대단하죠? 근데 그 직원이 과연 우리 회사 비즈니스 모델에서 진짜 중요한 고객이 누군지, 우리가 왜 이 고객에게 집중해야 하는지 알까요? AI는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어도 이런 지혜는 절대 못 가르쳐 주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기술은 이제 널리고 널렸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죠. 그럼 진짜 귀해지는 건 뭘까요? 바로 맥락입니다. 이제는 맥락이 희소 자원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맥락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데이터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의사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 부서장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팀장은 뭘 싫어하는지 같은 그런 거요. 또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가 왜 망했는지,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면 됐다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문서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암묵적인 규칙과 경험의 총합, 이게 바로 맥락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맥락이 새로운 화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력서에 적힌 기술 목록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는데 뭘 보고 사람을 뽑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관리자의 역할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친구 엑셀 잘 다루나? 파이썬 코딩할 줄 아나? 이런 기술을 검증하는 게 일이었다면 이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해요. 이 친구한테 이런 막강한 AI 파워를 줬을 때 과연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 즉, 기술 검증이 아니라 신뢰도를 측정하는 역할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 신뢰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뽑을 때부터 달라져야 해요. 기술은 어차피 AI가 가르쳐 줄 테니 호기심이라 판단력 같은 걸 봐야 합니다. 둘째, 일단 뽑았으면 처음부터 너무 큰 일을 맡기지 말고 작은 자율성을 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일을 잘 해내면 조금씩 더 큰 자율성을 주는 거죠. 셋째, 모든 일을 다 들여다볼 순 없으니 전력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샘플링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단순히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직원에게는 확실하게 보상해줘야 합니다. 결국 관리자들을 위한 재교육이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자는 더 이상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원이 기술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 맥락을 몰라서 저러는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요. 업무에 체크하는 걸 잔소리나 감시가 아니라 이 친구를 얼마나 더 믿고 맡길 수 있을까를 가늠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신뢰도 측정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 번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리더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라는 터보 엔진을 단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사이에 생산성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조직은 이로 인해 생길 내부 갈등이나 마찰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시한폭탄과도 같아요. 한 AI 개발 회사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엔 동료보다 AI 챗봇 클로드랑 더 많이 일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업무의 사회적인 구조까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선배 찾아가서 물어봤을 법한 일들을 이제는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 멘토십의 개념마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새로운 시대의 게임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진짜 희소한 자원은 이제 맥락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판단력이 됩니다. 관리자의 새로운 역할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인간이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가치는 바로 이 맥락을 이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은 이미 키메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자,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 회사의 미래를 만들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경쟁사로 떠나게 만드시겠습니까?